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수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없었지만 사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워낙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쿼드러플 미팅 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장 오전에는 미증시 선물이 살짝 하락을 하던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쇼크오버 물량들이 대거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딱 참 재미있는 게 항상 이게 올라갈 때는 그 호재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오늘 우리나라는 보합보다 좀 밀리죠. 네. 약간 음보합인데 코스닥은 좀 보합이지만은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인위적으로 좀 땡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쇼크오버 물량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미국의 커플링되는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중국 영향을 좀 받겠죠. 네. 중국의 영향.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그 물을 끼얹었던 분위기가 무역 수지 관련된 적자 관련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미국처럼 그래도 한 1% 정도 강세 나올 자리에서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계속 말씀드리죠. 윤석열, 안철수 위원장 이 두 분의 입 코멘트로 인해서 종목들의 테마가 짙어지는 장세다. 오전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대형 수출주들은 이제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대형주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최근에 정책적인 영향권에서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내부 모멘텀에 의한 소형주, 중량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새로 고침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임민소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핑크빛으로 이제 봄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날씨도- 있으면 벚꽃도 필 것 같고. 네. 오늘 약간 춥긴 했는데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좀 풀려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개연성 없지만 개연성 있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아까 무역수지 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대형주들이 막 지수를 막 끌어가는 그런 장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뭐 전쟁이 지금 종식된 것도 아니고 긴축이 이제야 시작됐지 긴축이 끝난 것도 아니고 중미 갈등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단기적인 봉합이 돼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긴 사이클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또 시장은 그런 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활발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자막에 각계 전투라고 네. 각계 전투가 이제 좋게 말하면은 먼 모멘텀이 와도 막 살아나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5월 달에 윤 당선인이 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섹터 테마가 더 좀 확산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계속 갈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을 딱 놓고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이거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골조가 5월 4일 FMC 또는 이제 5월 11일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는 좀 유효하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조금 앞서서 좀 빠르게 조금 이제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고 하는 건 일정은 우리가 고려하지만 예. FMC 이전까지 또 이전에 또 4월 말 정도 되면은 또 미국 시장에서 그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또 매파적인 발언들과 5월 달에 뭔가 빅샷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좀 제기되면서 오히려 4월 중旬, 4월 말에도 지수를 또 한번 또 괴롭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5월 초까지는 유지를 하되 중간에 뭔가 지수라든지 각 종목 그 각계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찌 네.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이 종목들의 탑픽 종목들이 이격이 좀 많이 발생하고 과열권에 들어가면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시간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가격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시간 전략보다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현판식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 각계 전투인데 여기 안에서는 딱 몇 개의 종목들만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이 신정부의 정책 관련된 기대감들. 사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제 분과위원들 분들이 지금 또 머리를 싸매고 50일 동안 또 이렇게 또 뭔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할 텐데,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분과별 위원들한테 언론사와의 인터뷰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을 자제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확실하게 모멘텀이라든 정책들이 가용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괜히 또 섣부르게 또 언론과의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정책들이 또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입막음 절차로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타 TV에서도 보시겠지만 지금 윤 당선인이 경제 5단체장, 쉽게 얘기해서 5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물들이 바로 허창수, 정경영 회장부터 시작해서 SK그룹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 5개의 이 단체장들이 지금 모여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뭐 도시락 5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조금 이제 기사들을 좀 확인해 보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예. 조금 이제 패신당했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특히 정경련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윤석열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정경련 측에 보여서 다른 기관 단체장까지 같이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이후로 뭐 바로바로 이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가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하지만 일단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찌 보면 500개 기업이 기준으로 된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경제인들과 오찬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또 세부적인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우리가 일정대로 드리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보면은 4월 중순까지 아니면 뭐 4월 말까지, 그렇죠. 네. 한 달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각계 전투가 펼쳐질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좀 풀려나가면서 뭐 규제라든지 그리고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시장은 좀 완연하게 베팅하는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부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각계 전투가 또 어디에서 나올지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한데 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만약에 포지션을 지금 구축한다라고 네, 네. 하면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일단 최소한의 상반기 키워드는 AI 로봇이라고 먼저 로봇.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AI. 이게 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크게 뭐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연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AI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정경련과 그 타 기관 단체장들이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정경련에서 지금 정부, 새로운 정부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점 지원 필요 신사업 관련된 설문조사를 정경련의 회원 그 사죠. 500개 기업을 대상 설문조사했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칸이 23.8%, 바로 AI 쪽의 분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전기차, 자율차,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3위, 그리고 바이오헬스 4위, 로봇, 뭐 2차 전지 수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 회동에서 물론 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 회동 이후에 인수위원 지금 뭐 분과위원들까지 뒤에서 뭐 서서 듣게 하겠다는 식으로도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단 1순위 자체가 AI 로봇 쪽으로 뭔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정경련 500개 기업 대상으로는
1위가 바로 AI 로봇 쪽이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넘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이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AI 로봇 관련돼서 또 일정이 해외에서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잭슨 환이 주관하는 엔비디아에서 AI 컨퍼런스 GTC 관련된 또 컨퍼런스가 오늘 밤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에서 배터리데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작년에. 예. 그와 관련된 비슷한 행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기조연설을 잭슨 황이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길을 걸어갈 거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플랫폼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부품들을 어떻게 공급할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로봇 관련도가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차 관련된 자율주행 쪽이겠죠. 자율주행이 사실은 작년 말 뭐 다 핫했었습니다. AI 로봇도 핫했지만 자율주행을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하면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품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MC넥스가 대장이겠죠. MC넥스도 차트 보니까 주가 정말 많이 밀렸더라고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인데 지금 자리면은 우리가 좀 슬금슬금 접근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아직 덜 움직인 미래차 관련주도 우리가 조금 매수하는 관점을 조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 바이오랑 헬스도 14%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바이오 헬스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근데 이제 실제 뭐 어떤 약품을 개발하거나 이쪽을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이쪽보다는 지금 보니까 뭐 알테오진이라는 이런 좀 대장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악재겠죠. 오늘 부분들이. 뭔 기업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살아나가지고 훈풍이 잠깐 불었지만 제약바이오 쪽을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엮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밑에 바이오 헬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AI 의료 쪽으로 같이 좀 플랫폼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JLK 같은 종목도 AI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이 기준점을 좀 두시고 오히려 뭔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무조건적인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플랫폼 사업까지 같이 결부할 수 있는 그쪽이 오히려 저는 5월 초까지는 유효하다. 조금 그쪽에서 오히려 뭐 여기서 한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네. 뭐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도 박스권 안에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으로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단기로 접근할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이 그래요? 나왔더라고요. 너무 단기였나? 네, 너무 단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15%까지 치고 가더라고요. 아까 3%였는데. 요새는 어디서 혼자 네. 얘기를 종목을 하면 그 종목이 날아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듣고 있나 봐. 그러니까요. 누가 쥐 있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네. 단기로 접근할 종목을 제가 원래는 이제 누리 플랜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5% 가까이 급등이 그쵸. 나와서 그 종목을 조금 제외하고 그 대신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리뷰를 네. 그냥 간단하게 할 텐데 네. 같은 사업 쪽이죠. 시공테크도 마찬가지로 용산 이전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 제가 PT 종목을 말씀드려서 목표가 터치했고 지금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가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단 이 정도만 됐으면 됐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요 계속 순환매예요. 빠른 순환매들. 그러니까 용산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이제 나중에 또 불거지겠죠. 실제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그래서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오늘은 급등 나오면 좀 때리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잠시 뒤 PT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복선을 깔아놓고 네. 기다리게끔. 일단 첫 번째 새로 고침에서는 AI와 로봇 그리고 이제 미래차 자율주행이 최근에 그래도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아직 좀 많이 하락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길목 지키기 내지는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면 언젠가는 또 순환매상에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았던 섹터예요. 네. 전쟁 리스크와 함께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발표 연기라고 한 이유는 네. 한국전력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약간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발표 맞습니다. 연기, 그러니까 그 단가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조금은 뒤로 밀리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올라 있었던 것들 때문이라도 몰라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나갈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 오히려 포지션을 더 구축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 전기료 인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상상을 한다는 거겠죠. 아, 이게 좀 2, 3년 뒤에는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 저착폭보다는 좀 적자폭이 축소되고 정말 재수가 좋으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딱 과열권 들어가는 자리에서 탁 그 악재가 나왔죠. 지금 단기 악재겠죠. 네. 일단 한국전력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0년 4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전기료 인상하겠는데 요거를 이제 보류한 거거든요. 아직 연기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들과 아직은 뭔가 이제 이야기할 게 좀 남아있는 듯한 좀 뭔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이분이 후보 때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면 당분간 전기세 인상은 없다라고 식으로 목을 박은 상황이었고 예. 그와 관련된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막상 이제 4월 달에 전기료를 인상한다. 그러면 뭔가 윤석열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전력에서는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써서 인수위원회과 조금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나서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뭐 4월 초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동결 의지를 피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 관련된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아마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적자폭이 확대되는 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또 부담감도 있지만 예. 특히 이제 원전이겠죠. 그렇죠.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폐쇄를 당했던 이제 원전도 있었기 때문에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얻어맞았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새로운 또 한울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3, 4기 정도의 원전을 다시 또 빠르게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재밌는 건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그 울진군 또 화재 예방 차원에서 또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예. 지금 근데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소속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이분도 와서 빠르게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전이 60년 정도의 우리의 그 에너지 사업을 그 영위할 수 있는 그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좀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전기료 이슈로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분할로 접근하면 딱 좋지 않을까 지금이.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자리가 거의 저가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는 뭔가 우리가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기회다. 단기로는 재미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가격대 글쎄요 내년 됐을 때 이 가격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 아마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장의 박스권이가 액티브 장세에서는 한국전력이 이전에 시총 2위, 3위, 액티브 장세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유틸리티 장세.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대표적 유틸리티잖아요. 그러니까 3대 통신사도 있지만은 한국전력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수가 뭔가 막혀 있을 때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0.2배라는 건 사실상 갖고 있는 자산이 10개라면 8개를 못 돌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8개를 못 돌리는 거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원전일 테고 원전을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마진이 좋아집니다. 이게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이제 어떤 화석 에너지를 써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원전의 어떤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제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PBR 밸류에이션이 0.2배가 0.3배만 돼도 50%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런 어떤 악재를 품고 가야 되는 장인데 또 좀 이게 모멘텀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멘 반군이 사우디에 석유 시설도 이렇게 피습을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WTI가 지금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 봤더니 한 3%또 오르고 있어요. 106달러 정도.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저는 질 것 같지만 저도 질 것 같네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이거 산유국 내지는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특히나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은 없지만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뭐 아까 신재생 에너지는 꾸준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화석 에너지 원전까지 광범위하게 계속 모멘텀을 자극시키는 뉴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GSE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PT 네. 종목으로. 오늘 10% 정도 VI 걸렸다가 좀 약간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이런 트렌드 매매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뭐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을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누리플랜이라든지 뭐 시공테크 이런 종목 쫓아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가권에서 돌리는 패턴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뭔가 이슈가 부각되면은 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제를 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을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90에서 100불 정도를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유가 시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뭐 70불, 80불까지 하방으로 뭔가 다운그레이드가 좀 세게 좀 가야지만 조금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텐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유가가 지금 꺾이는 타이밍에서 또 갑자기 예멘 반군이 미사일이라든지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뭐 드론 공격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우디 정유 시설에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문제는 좀 생산 관련된 부분이 딜레이는 됐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유가가 쉽게 빠질 일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에너지 전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너지 전쟁 그리고 에너지 주권의 시대에 개막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겠죠. 근데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고유가면은 좀 안 좋지만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음식료 업종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만약에 90불, 100불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이런 유가의 고유가 시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겠죠. 신재생.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원전은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마무리 좀 할 텐데요. 예.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유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유럽연합이 일단 2030년까지 480기가와트 풍력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보다 해상 풍력 관련된 왜냐면은 전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최대의 설치 국가입니다. 독일 그다음이 독일인데 해상 풍력 목표량을 이번 주 내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확대 발표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기존 목표 대비해서 2배로 상향했고요. 벨기에도 40% 가까이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 지겹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신재생 에너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CS 배원에 제가 말씀드렸죠. CS 윈드, 상강 NNT, 동국 SNC 딱 네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쪽은.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갑자기 툭 튀기 시작하면은 그때 뭔가 또 차익 실현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계속해서 5월 초까지는 유효하다.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보세요? 국내는 태양광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은 워낙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이 네.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뭐 그때 솔라, 막 뭐뭐 그랬죠. 솔라가 이렇게 붙은 거 보시면 거의 다 중국 아니면 이제 괜찮은 미국 기업.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상장 기업이라든 홍콩 상장돼 있거든요. 뭐 진코솔라라든지 뭐 모노솔라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상장돼 있는 또 실리콘 업계 1위죠. 윤기 실리콘 자재.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게임 자체가. 이미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 놓은 상황에서 물량 공세해 놓고 지금 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캐파 증설 다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OCI나 SDN 같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본다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CS그룹이 얼마치 금요일날 750억치 지금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그 베스타스인가요? 그 기업과 지금 또 수주도 받았기 때문에 네.
풍력은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점유율 봤을 때 CS 그룹주 같은 종목들이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공테크는 사실 리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지난주에 그 PT에 넣어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너무 급등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리뷰할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GSE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요? 요거 그냥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그냥 이 종목을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화면 볼게요. 지금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떨어졌냐면 제가 이날이었죠. 반토막 딱 났습니다. 50%, 마이너스 50%. 지금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VI에 걸렸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그냥 저는 그냥 요즘에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보시면 지금 기술적 지표가 과매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 가지고 제가 전고점까지 본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폭의 3분의 1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면서 네, GSE 단기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매니저님께서 시공테크, GSE 모두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잘 갔잖아요. 네. 이게 과연 광서봐 잘해라 효과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맞아요. 신경열님께서 네. 광서봐 잘해라 이랬는데 진짜 또 오셨나요? 지금은 안 오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와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오늘 한마디 해주시면 오늘 추천하는 종목도 잘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PT 종목은 어떤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경련 관련된 부분들 제 설문조사 도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1위가 이제 30% 넘게 AI 로봇인데 로봇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로보티지도 좀 잘 가고 있고 아마 이 종목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 현재가가 4,975원이고요. 국내 공합기기 1위 업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알파벳으로 TPC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48770이고요. 국내 공합기기 1위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이제 로봇 관련주죠. 직교 로봇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 모멘텀들, 정경련 그리고 이 대한상공회의소 단체장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부 지원 설문조사 1위가 바로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는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단기 박스권을 돌파가 나온 상승이 갭상승이 나왔고요. 가까이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지지만 받으면, 그러니까 5,000원짜리만 지지만 받으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5,7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이제 5차 끝나고 나서 아마 이번 주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AI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코멘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TPC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제가 아까 광서봐 잘해라 효과를 얘기를 했더니 네. 강성호 아나운서가 광서봐 잘해라 이렇게 채팅창에 또 남겨놨어요. 답변을 해주시죠. 형인데 자꾸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복귀하니까 네. 몸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방 있나요? 네, 오늘 무료 방송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학업과 열중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진행하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을 검색하시면 오늘 장주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음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 또 세밀하게 또 분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3시 40분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